자, 아까 뭐 갤럽 여론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조국당 합당 찬성 28, 반대 40. 예. 뭐 반대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서고 있죠. 물론 이건 이제 합당 투표를 하는 건 당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합당 결정을 하는 건 당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가 40%가 나오고 찬성이 28%가 나온다고 그래서 합당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의사가 어떤지가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48%가 긍정, 부정이 30%가 나왔어요. 부정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당원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합당 찬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의 의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당원 투표를 하면은 지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합당이 가결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근데 의미심장한 게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78%가 나왔어요, 찬성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78%가 찬성을 했어. 그런데 단 5일 만에, 단 5일이에요. 5일 동안 몇 퍼센트가 빠진 겁니까? 30%가 빠졌어요. 30%가 빠졌어. 그저께죠. 그저께 뉴스토마토, 미디어 토마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합당 찬성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꽃보다는 낮아요. 60%대가 나왔어. 여론조사 꽃보다는 낮게 60%대가 나왔는데 이게 이틀 만에 수요일에 60%였던 것이 이틀 만에 48%로 또 10%가 빠져나갔어요. 또 10%가. 그럼 추세적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게 미략설, 그 다음에 뭐 조국 공동대표설 이런 게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당명 변경설, 지분 나눠먹기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 갤럽 조사에서는 거의 팽팽해질 것 같아요. 거의 팽팽해질 것 같다. 이런 거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요거 요 여론조사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이게 합당은 민주당 지지층이 동의를 하면 합당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방선거를 말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 지역별로 보니까요. 자, 합당을 좋게 본다가 전체 28% 40%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서울 지역 보세요. 서울. 이번 지방선거에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에서 좋게 본다가 20%, 전체보다 무려 8%가 낮아요. 그리고 좋지 않게 본다가 43%야. 좋지 않게 본다가. 더블 스코어가 났습니다. 더블 스코어가. 더블 스코어가 났어요. 좋지 않게 본다가.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도층이. 이렇게 되면 중도층, 중도 보수층이 다 떨어져 나가는 서울 시장 선거를 완전히 말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호남에서도 52%대 27%니까 많이 좁혀졌죠, 호남에서도. 그렇고요. 부울경 지역에서도 더블 스코어가 났죠. 44대 22. 격전지를 다 날려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면 서울, 부울경 이거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재밌는데 조국이 어쨌건 그 얼굴로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얼굴 하나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얼굴 하나 믿고 이 자리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친문들이
대체로 여성들 지지가 강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 지지가 강했는데 문재인, 조국 이런 이제 친문 성향의 정치인들이 여성 지지율이 강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남성 여성으로 나눠져 있죠. 합당 찬성이 남성은 29%, 예, 좋게 본다. 여기 좋게 본다가 남성은 29%, 여성은 26%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친문에 대한 지지율이 여성들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예컨대 2대남만 해도 그렇잖아요. 20대만 보더라도 20대 남성들은 이제 반감이 큰 반면에 20대 여성들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층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합당에 부정적이란 얘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망하는 거지, 이거. 그리고 연령별로 보시면요. 20대, 예, 30대 보세요. 20대, 30대. 이번 선거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2030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20대에서 1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이 MZ세대의 거부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2%에 12%. 이거는 보수 유권자들, 국민의힘, 보세요.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8% 지지예요. 근데 12%야, 20대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20대를 완전히 버리고 가는 거예요. 30대도 20대 못지 않아요. 30대도 22%가 나왔어. 30대조차도.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50대도 보면, 자, 합당 반대가 더 높아요. 40대, 50대에서도 합당 반대가 지금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털레반들 빼고는 지금 다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털레반 빼고는. 그 당을 지방선거를 털레반 가지고만 치를 겁니까? 그리고 각 정당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민주당이 48대 30. 예, 이거 많이 추격이 됐어요. 저는 충분히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가 많고요. 자, 조국당 보세요. 조국당이 반대가 더 많아요. 조국혁신당 지지층에 42대 41.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은 반대가 더 많아. 지금 조국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합당이 가결이 된다고 해도 조국당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국당에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무당층. 예, 이게 이제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당층이 12대 35. 아까 뭐 20대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12대 35가 나왔어요. 중도층이 다 등을 돌리는 겁니다. 중도층이. 이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한다고 정청래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방선거 말아먹으려고 합당을 하는 거죠. 중도층, 여성, 20대 다 등을 돌리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을 싫어한다니까. 그리고 아까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왜 합당에 반대를 할까? 저는 이 문제가 크다고 봐요. 이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강미정 전 대변인이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조국은 아무 상관없다고? 이거 조국의 최측근들 아닙니까? 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혜태님, 조노키오, 피노키오잖아요, 조국.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국의 최측근들이잖아. 아니, 이게 피해자들을 구제하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고소를 해서 공격을 하게 놔두는 건,
이건 지금 조국이 당대표기 때문에 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 여성 유권자들이 거부감이 더 큰 거예요. 응?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를 해왔던 여성 유권자들이 조국 당과의 합당에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성비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진짜 지방선거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저는 이런 일 못 벌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지금 정청래가 뭐 당원 투표는커녕 뭐 다음 주에 청래당 의원들이 뭐 합당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데이터로 민심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가 저는 무리하게 만약에 합당을 추진한다라면은 저는 그건 무덤을 파는 거다. 진짜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청래 재신임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시끄럽죠. 장동혁이 한동훈이 제명하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의총 소집을 요구를 하고 있고 장동혁 재신임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절대 저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청래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나가게 되면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뭐 합당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저는 정청래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사태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정청래 재신임 당원 청원 당 홈페이지에서 사라져. 두 얼굴의 당원 주권 정당. 22일에 기습 합당 선언에 반발을 한 민주당 당원이 청원을 올렸어요. 저도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아마 시청자분이 한 분 하신 것 같은데 혜태님 그 이쁘던 강미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튼 청원을 올렸는데 홈페이지에서 닷새 만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 청원글은 작성자가 삭제를 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땡은 청원인 당원이 정청래 당대표의 재신임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 정도면 정석열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당원들이 무슨 청원을 올렸는데 이걸 당에서 제멋대로 삭제를 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나 벌어질 문제를 아니 국민의힘도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들이 막 대통령도 깠잖아. 그거 삭제됐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한동훈이 제명되긴 했지만은 국민의힘 애들도 익명으로는 막 대통령도 까잖아. 근데 민주당에서는 재신임을 하자라는 당원의 요구를 이게 삭제하고 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민주정당이에요? 이거 민주당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본인이 그렇게 일을 잘했으면 재신임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진짜 이제 민주당이 저는 막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이거 뭐 정석열이다 진짜. 윤청래인지 정석열인지.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몇 가지 얘기 좀 더 남아서 12시가 됐는데 한 20분만 더 할게요. 중요한 또 이게 저하고도 관련 있는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해파리님, 나야말로 중도다. 이잼 당대표 밀어드리려고 민주당원 달았지만 달랑 한 표지만 난 50대다. 이런 분들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때문에 중도 성향이었는데 민주당으로 온 분들 많습니다.